하시마, 즉 우리나라에서는 군함도로 더욱 친숙한 이름을 가진 섬으로 행정구역상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소속되어 있는 섬입니다. 군함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많은 식민지 주민들과 전쟁 포로들이 강제징용되어 끌려왔습니다. 그중 조선인은 징용 및 요시다 합숙소 노동자를 합쳐서 500에서 600명 정도였는데, 특히 조선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강제 납치되어서 광산에 징용되어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 군함도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최장섭 씨에게는 과연 어떤 지옥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1943년 1월 전라북도 익산에 살던 15살 최장섭 군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 우등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섭이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고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다짜고짜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섭이를 보며 어릴수록 좋아,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섭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납치됐고 사라진 아이들은 장섭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일어난 연쇄 소년 납치 사건. 납치된 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한 배에 태워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소년들은 납치된 이유도 목적지도 모른 채 몇 날 며칠을 달려 부산항을 지나 일본으로 한참을 가 도착한 곳은 바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섬의 모습은 나무와 숲 같은 초록빛 대신 온통 회색빛 콘크리트로 덮인 섬이었습니다. 사방을 빙 둘러싼 높은 옹벽과 하늘 높이 솟은 고층 건물들,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입구에는 영광의 문이라는 의문의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4층부터 10층까지의 건물들이 있었고 거기에다 병원, 학교, 경찰서, 극장, 심지어 파친코 도박장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당시 1960년대 기준으로 최대 5,000명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섬에 도착하고 다음날 공터에 나간 소년들에게 번호가 부여됐고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 헤드랜턴과 안전모가 지급됐습니다. 소년들이 따라갈 곳에는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사람들이 일본식 팬티만 입은 채 석탄을 캐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군함도였습니다. 군함도는 일본이 대한민국 남자들을 강제징용해서 착취, 학대, 살인을 하던 곳으로 송진기 주연의 영화 군함도에서도 자세하게 그려졌습니다. 이 섬에서 처음 석탄이 발견된 건 1801년이었고 한 회사가 섬을 사들였는데 바로 일본의 유명한 회사 미쓰비시였습니다. 군함도의 석탄질이 얼마나 좋은지 당시 검은 다이아몬드로 불리며 비싸게 팔렸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게 된 소년들은 뜨거운 막장과 떨어지는 바닷물보다도 더 힘든 게 있었으니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탄광 안으로 삼시세끼가 나오긴 했지만 한결같이 콩깻묵으로 만든 주먹만한 덩이가 나왔는데 사전에 콩깻묵은 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 가축의 사료 따위로 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콩깻묵밥은 그 맛이 흙을 씹는 것 같았지만 탄광 안에 있는 쥐들도 콩깻묵은 안 먹고 밥만 먹을 정도로 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과 노역이 힘들어도 바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험한 파도에 휩쓸리거나 발각되어 총살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기껏 파도를 헤치고 탈출해 성공해도 다다른 곳은 바로 일본 본토였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탄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발을 자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발이 잘려지면 일을 할 수 없어서 탄광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죽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광 수레에 일부러 발을 끼워서 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이유는 당시 전쟁 중이었던 일본이 국민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자 일손이 부족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 공포 후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했고 죽은 사람들을 화장시키는 화장 매장 인허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45년 사이 하시마 탄광에서 총 1295명이 숨졌으며 이 중 조선인은 122명이었습니다. 최정섭 씨는 군함도에 온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번쩍하며 눈부신 섬광이 하늘을 뒤덮었는데 바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나가사키는 군함도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후 일본인 관리자는 조선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후 항복을 선언하며 여러분 모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정섭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선인들의 박수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곧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이 배를 태워서 그들을 이동시킨 곳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였고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방사능이 가득한 그곳에서 강제로 복구 작업을 시켰습니다. 이후 해방된 지 3개월 만에 통통배 세척을 이동수단으로 받게 되고 귀향길 생각에 모두가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귀국선이 갑작스럽게 덮쳐온 큰 태풍의 거친 파도로 뒤집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군함도에는 그때의 아픔이 담긴 내용이 한글로 된 낙서가 있는 것이 알려졌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처참한 학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군함도에 강제징용됐던 사람들과 가족은 이후 일본에서 아무런 배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월급을 준다고 했지만 강제로 끌고 온 사람들에게 미쓰비시는 작업복, 도구, 뱃삭 등을 빚을 지게 했고 월급은 각종 세금을 물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빚이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의 배상 의무는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청구권이 청산되면서 사라졌으며 미쓰비시 그룹 또한 청구권이 소멸한 상황에서 추가 배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가사키시는 군함섬에 가혹한 대접을 받은 조선인 징용자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는데 일본 내 진보 성향 단체들이 이에 반발했지만 소수의 목소리라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군함도는 1974년 1월 15일 폐광되었는데 폐광 당시 2,000명으로 줄어있던 주민은 3개월 뒤인 4월 20일 모두 섬을 떠났고 오랫동안 섬은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23일 기자들에 한해 특별히 상륙이 허가되어 완전히 폐허가 된 섬 곳곳이 여러 매체에 소개되어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나가사키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섬 남부에 정비된 견학 통로에 한해 2009년 4월 22일부터 관광객의 견학이 가능해졌지만 견학시설 이외의 섬 전체는 아직까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군함도는 출금 해제 한 달 만에 4,500명이 넘는 인원이 섬을 방문했으며 1년 만에 약 5만 9천 명이 섬을 방문했습니다. 이 섬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결국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함도 강제노역과 학대 등으로 일본 그리고 미쓰비시 그룹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1일에 방송된 꼬꼬무를 통해서 많은 어린 소년들이 납치되어 군함도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 받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